자, 지난 토요일 날 오후 2시요. 여의도 공원에서 민중대 1.15 민중총궐기대회라는 것을 노동자, 농민 등 이 정권의 좌파 집단들이 다 모여서 대회를 했습니다. 자, 이 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를 하자라고 하며 불평등을 갈아엎자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가운데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이 집회를 하면서 불평등을 갈아엎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백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은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자고 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모든 인간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사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그걸 다 모아놓으면 그게 사회주의다. 임시조치로는 안 되니 판을 바꾸는 게 사회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옛날에 통진당에 있던 김재현이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진보당이에요. 그래서 체제 전환의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경제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 자주권 회복을 외치자. 어떤 상황에서도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과 질서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불평등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 평등, 새사회의 문을 열어내는 투쟁을 진보당이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청년들이 60%가 사회주의를 찬성한다고 이백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 전국 민중행동이라고 해서 민노총, 양경수, 그리고 전농, 박응식 회장 등이 여기에 주도했고, 그리고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영찬, 그리고 이 좌파 후보들이 다 참가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에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사회주의적 주장을 했습니다. 주택, 의료, 교육, 돌봄, 교통, 공공성을 강화해서 평등사회를 만들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자. 중대재해 근본대책관련법을 개정하자. 일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자. 여성에게 가중된 무급 가사노동 사회가 책임지자. 신자유주의 농정 철폐하고 공공농업 실현하자. 이제 농업도 공공으로 하자는 거예요. 정부가 CPTPP 가입 중단하고 식량 주권을 실현하자. CPTPP와 식량 주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점관리 대책 중단하고 정상생계보호특별법을 제정하자. 강제퇴계 금지, 순환식 개발 시행, 철거민의 주거 생존권 보장, 기후변화에 따른 민중주도 체제로 전환하자. 차별금지법 제정, 집회자유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적각 대출,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한미연합군사연습 연구 중단, 대북 적대행위 철퇴, 사드 및 무기전략 도입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평화협정 체결하고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 등을 결의했어요. 자, 이 단체가 단지 이 한국 사회의 서민 빈민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사회주의를 하자라고 하면 그래도 참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이 단체의 기본적인 주장의 배경에는 친북적인 조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선언문에서 생산의 주역이고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청년, 학생, 여성 각계각층이 모여 진보 진영의 상설적 연대 투쟁체인 전국 민중행동 창립을 선언한다. 그래서 민중행동이라는 기구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임시적으로 이걸 창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을 혁파하고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자주 민주 평등 생태 평화 통일을 하자. 미국의 애속과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도 굴하지 않고 전국 민중행동의 깃발을 높이 들고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고 평등사회로의 체제 전환을 위해 굳센 걸음으로 나아가자. 평등사회로 체제 전환.
자, 이건 뭡니까? 공산주의 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평화통일조국의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 자, 그래서요, 이 민중권리대라는 것이 참으로 한국 사회의 한복판에서 15,000명이 경찰에 불법 집회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연락처를 공유하며 30분 전에 여의도로 모였고, 경찰은 차량이 수백 대가 출동해서 이걸 그냥 지켜보는 상황만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한국 각계 각층의 친북 좌파 사회주의 집단들이 다 몰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서 사회주의 이룩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혁명 21이 주장하는 과감한 사회개혁을 보수층부터 앞장서서 하지 않을 때 한국 사회에 어떠한 모습이 향후에 나타나겠는가. 아마 피 터지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회를 개혁해서 이거를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득권이나 수구 세력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회는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앙일보에 서경호 논설이라는 사람이 오늘 마침 이 대에 가봤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불평등 갈아엎자, 기득권 양당 체제 끝내자, 자주 평등 사회 끌어내자 라고 이제 좌파 단체들이 모인 이 대의 공식 슬로건으로 걸어놨다는 거예요. 15,000이 참가했고, 그리고 미신고 불법 집회라는 거예요. 감염병이나 집시법 상해. 그리고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 만큼 거리두기도 안 됐고, 경찰은 해산 종용 경고 방송만 하고, 그리고 이제 양경수가 올라가서 정권이 기업 걱정만 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를 빌미로 양질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용도 임금도 노조도 보장하지 않는 최악의 일자리만 생기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 걱정만 하고 있다. 자, 이 사람은 작년에도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어가지고 11월 달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유를 받았죠. 자, 전농 의장은 농민의 목숨을 정부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끌고 가서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다 이야기하고, 비민해방 실천연대 공동대표는 대당동 사건의 핵심은 안마의 개발 사업을 위해 그곳에서 삶을 영유하던 철거민들의 피눈물로 자본가의 배를 채운 거지만 어디에 또 철거민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민중총궐기라는 말은 2015년에서 17년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단체들이 7차례 연합해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철거민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불렀고요. 문가리 정권 들어와서는 안 하다가 2018년 12월에 말로만 노동을 존중한다고 8차 집회를 열었고, 그리고 3년 만에 9차 집회를 열었는데, 이들이 왜 문정권 하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보니까 주최 측은 문정권 5년 성적이 참담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 더 비참해진 비정규직 삶 등을 행동으로 걸고, 촛불로 이 정권 세웠지만은 배신했다. 들리는 것은 저열한 개인사요, 보이는 것은 엄침한 부정부패뿐이다라고 결의문에 넣어놨어요. 현재 여야 유력 후보 중에 이 대선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은 강요된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문정권을 출범시킨 이들도, 한국의 좌파들도 이 정권에 실망을 하고, 그리고 강요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며 기득권 양당 체제를 끝내자고 말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과격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들이 한국의 좌파운동을 끌어가는 이들이 말을 하지만은 나중에 이 말이 보편적인 선동이 될 수 있어요. 재벌을 국유화해서 노동자 위에 쓰자, 국가 예산을 천조로 늘리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자, 사회주의해서 전국민 철밥통 시대에 열어가자. 이게 사회주의 좌파 대통령 후보라는 이배윤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회변혁 노동자당이라는 데 소속되어 있는데 진보 정당인 노동당 대선 후보와 경선을 거쳐 이제 두 좌파 정당에서 합친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한국에 처음에는 도발적이었던 무상급식, 기초연금, 아동수당이 지금 민노당이 정책에서 이제 실현된 거죠. 그래서 자주 비판을 받아온 친북 편향도 좌파 진영 내부에서 비판받아온 것도 여기서 있더라는 거예요. 한미 동맹에 얽매인 채 남북 합의를 스스로 파기했다. 미국 애속을 비판하고 한미 연합 군사연습 연구 중단, 대북 적대정책 철회, 사드 전략무기 도입 반대, 평화협정 체결, 자주적 평화 통일 실현 이런 친북적인 주장도 했고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고 민노총이 주도했고 노조원 참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른 단체들이 이제 좀 둘러리 서서 공동 주체로 참가했고 5개 보수 언론 취재는 거부한다 했고 자, 조합원 수로 민노총이 지금 한국노총한테 최근에 한 2만 명 밀린대요. 113만 명이고 한국노총은 115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글에 보면 최장집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촛불 시위부터 시작됐고 그 이후 집권한 민주당이 역사청산, 적폐청산 같은 급진 슬로건을 내걸고 이전 사회의 성과와 보수 세력을 전면 부정했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 급진주의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고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단계를 체제 내에서 원만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자기들의 세력이 약하지만은 한국 사회에 이런 시스템이 오래가지 못하고 극단적인 양극화와 출구가 막힌 사람들이 어떤 한국 사회의 경제 위기라는 폭탄이 떨어지면 전부 마음이 돌았을 거다. 그럴 때는 본격적으로 사회주의를 이룩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한국 사회 기득권들이 크게 각성해야 된다. 체제 내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계획을 하지 못하면 이 나라가요. 지금 지도를 한번 보세요. 북한, 중국, 러시아와 붙어있는 이 나라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겠는가. 이 나라의 버티는 힘은요. 다양한 중산층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투기사회로 되어가고 엄청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기득권 사회의 벽이 너무나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것을 해결한다라는 논리는 어느 후보한테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회주의 하자고 내놓고 설치는 겁니다.